첫 번째 경기 강원FC 대 광주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강원은 최근 정경호 감독이 삭발 퍼포먼스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지만 그 의지와 별개로 전술적 완성도와 경기력 향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가브리엘의 순간적인 개인 능력 외에 팀 전체 전술은 후방 빌드업의 조직력이 불안하고 공격 시 득점 루트가 단조로운 구조고, 특히 이상원과 김경민 등 이선 자원들과의 연계가 단절되며 측면 활용도와 전환 타이밍에서 답답한 흐름을 반복하고 있고, 정경호 감독의 선수 교체 타이밍과 전술 수정 능력도 미숙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으면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술적 주도권을 기대하긴 어려운 구조다. 광주는 이정효 감독의 안정적인 전술적 프레임 아래 조직적 경기 운영이 완성된 팀이며, 헤이스는 공격 전개 시 중심을 잡아주는 핵심 자원으로 패스 드리블 중거리 슛에서 모두 위협적이며, 아사니는 스피드와 탈압박 능력으로 사이드에서 찬스를 창출하는 자원이며, 박태준은 중원에서의 압박과 공격 전환 연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수비 전환 시에도 빠르게 라인을 내리는 팀 구조로 실점 최소화가 잘 이루어지는 편이며, 전반적인 경기 이해도, 조직력, 감독의 운영 역량 모두에서 강원을 상대로 우위에 설 가능성이 높은 구조다. 강원은 분위기 전환 시도에도 불구하고 전술적 체계와 응용 전략 부재로 경기력 개선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반면 광주는 조직적인 경기 운영과 감독의 안정적인 전술 플랜을 통해 꾸준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팀이며, 이번 매치업 역시도 감독의 전술적 역량 차이에서 광주의 우위가 분명히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 대 충북 청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인천은 전통적인 4-4-2 기반 전개에 능하며 빠른 역습과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팀 컬러를 유지하고 있고, 무고사는 공중볼 경합과 박스안 결정력에서 리그 정상급 볼잡이이며, 바로우와 제르소는 개인 능력을 바탕으로 1대1 돌파 및 연계 전개에 능한 윙어 자원이며, 민경현이 징계로 결장하지만 윤정환 감독의 폭넓은 로테이션 운영 능력과 미드필더 자원풀의 깊이를 고려하면 중원 전개 구조가 무너질 가능성은 낮고, 윤정환 감독은 J리그와 K리그 모두에서 경험이 풍부한 지도자로 전술 조율 및 경기 중 맞대응 능력에서 탁월한 전략가형 감독이며, 충북 청주는 리그 하위권에서 전력과 경험 모두 열세인 팀이며, 서재원은 중앙에서 볼 운반과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는 플레이메이커이며, 가브리엘과 마테우 징요는 간헐적으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드는 외국인 자원이고, 하지만 수비 조직력이 약하고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뒷공간 노출이 잦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 무엇보다 감독 권우기는 지도자로서 경험이 부족한 초보 지도자로 윤정환 감독과의 전술 경쟁에서 명확한 경험 전술적 우위를 보여주기 어려운 매치업이라는 평가다. 인천은 공격의 완성도와 전술 완비도가 모두 높은 상태이며, 윤정환 감독의 탄탄한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하위권 팀 상대로 전개 흐름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팀이고, 충북 청주는 초보 지도자 체제 아래 수비 조직이 흔들리는 상황이며, 전술 대응력과 후반 집중력 모두에서 인천에 크게 밀릴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세 번째 경기 전북 현대 대 제주 유나이티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전북은 거스 포획 감독 체제 하에 선수비 후 역습 중심의 실리 전술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고, 특히 전진우와 전병건을 활용한 측면 속공 전개와 공간 침투 중심의 공격 방식은 최근 몇 경기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며 성과를 거둬왔고, 하지만 상대가 수비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면 공간 자체가 열리지 않는 단점도 동시에 존재한다. 중앙조합은 콤파뇨와 에르난데스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좁은 지역에서의 아이디어가 부족해 정적인 흐름에 빠질 때 공격력이 급감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이번 경기는 전북이 경기 주도권을 갖고 점유하는 흐름이 예상되지만 전술적 효율성에서는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제주는 학범승 김학범 감독 특유의 실리, 축구 철학을 바탕으로 수비 조직력에 초점을 맞춘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는 팀이며,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승점 1점 획득도 가치 있는 결과로 간주하며 노골적으로 라인을 내리는 운영을 통해 상대 전진 패턴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는 성향이 강하고, 에반드로와 남태희는 역습 상황에서 순간적인 스피드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번 경기의 초점은 수비 집중력 유지와 실점 최소화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고, 기본적으로 라인을 내린 상황에서 500 수준의 수비 밀집도를 형성해 전북의 침투 타이밍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전략이 예상된다. 이 경기는 전술적 측면에서의 정면 충돌보다는 실리 전략을 중시한 소극적 운영이 강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전북은 역습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제주는 수비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며 실점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양팀 모두 무리하지 않는 전술 운영을 통해 승점 1에 만족하는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네 번째 경기 대구FC 대 울산현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창현 감독의 대구는 현재 전술적인 리커버리 속도 부족과 미드필더 라인의 기동력 저하가 경기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고, 특히 중앙의 라마스는 공격 전개에 있어서는 창의적인 패스와 시야가 강점이지만 수비 가담 속도가 매우 느려 역습 차단이나 커버 범위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이러한 구조는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이선 침투에 취약한 형태를 만든다. 측면 풀백들의 복귀 타이밍도 느려 상대팀의 빠른 측면 전개에 흔들리는 빈도가 높고, 결국 대구는 세징야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공격 패턴 외에는 뚜렷한 전술적 무기가 부족한 상황이다. 울산은 김판곤 감독 체제에서 빠른 측면 전환과 전방 수적 우위 창출을 기본 전술로 설정한 팀이며, 라카바는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의 강점을 지닌 외국인 윙어로 이번 경기처럼 상대 미드필더의 기동력이 떨어지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경기에서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고, 특히 측면 수비 리커버리가 늦은 대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는 전술 구조를 울산은 갖추고 있고, 또한 이청용은 교체 투입 시점에서 탈압박과 라인 사이 침투 패스를 통해 공격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전체적인 팀 조직력과 포지션 밸런스 모두 울산이 우세하다. 대구는 수비 전환 속도와 미드필더 라인의 기동력 부족으로 인해 측면 공간과 이선 침투에 취약한 구조적 약점을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있고, 울산은 이러한 약점을 전술적으로 정확히 공략할 수 있는 선수 조합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측면 돌파와 빠른 전방 전개를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결과적으로 울산의 우세한 경기력과 공세적인 운영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매치업으로 평가된다. 다섯 번째 경기 부산 아이파크 대 서울 이랜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부천은 이영민 감독 체제 아래 오랜 시간 동안 3-4-3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조직력을 다져온 팀이며, 공민현은 위협적인 위치 선정과 문전에서의 집중력을 바탕으로 한 결정력 있는 스트라이커며, 갈레고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탈압박에 능한 전개형 미드필더고,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할 자원은 바산이다. 그는 과거 수원 삼성에서 적응하지 못해 방출된 외국인 선수였으며 이번 경기에서 자신을 외면한 팀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상황이며, 전체적으로 부천은 미드필더와 수비 간 간격이 촘촘하며 포지션 이해도와 수비 전환 속도가 뛰어난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측면 압박과 빠른 역습 전개에 강한 전술적 일관성을 보여주는 팀이다. 수원은 직전 경기에서 대량 득점에 성공하며 우만동 수원 월드컵 경기장 빅버드를 찾은 수원 팬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파율리뇨와 브루노 실바는 빠른 측면 돌파와 템포 전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일류첸코는 박산에서 높은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보유한 중심 스트라이커고, 다만 그 상대가 수비 조직이 무너진 상태였던 경남FC였으며 초보 지도자 이을용 감독 체제에서 전술 완성도가 부족한 약팀이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고, 이번에 맞붙게 될 부천은 단단한 3백 수비와 상대 약점을 잘 파악하는 이영민 감독의 실전 대응력이 돋보이는 팀이며, 수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빠른 압박과 미드필더 전방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부천은 오랜 기간 구축된 전술 체계와 안정된 수비력을 바탕으로 강팀 상대로도 실속 있는 운영이 가능한 팀이며, 수원은 직전 대승으로 반등 분위기지만 실질적인 전술 구조 안정성은 여전히 미완성 단계고, 이번 경기는 복수심에 불타는 바사니와 전술적 완성도가 높은 부천이 더 주도적으로 흐름을 잡을 수 있는 매치업이다. 여섯 번째 경기 천안CTFC 대 안산그리너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천안은 직선적인 공격 전개와 피지컬 기반의 공중볼 경합에 강한 팀 컬러를 지닌다. 이정협은 위치 선정과 포스트 플레이 능력에서 베테랑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자원이며, 툰가라는 세컨볼 상황에서의 마무리 능력과 공간 침투에 능한 공격형 미드필더고, 펠리페는 높은 제공권과 전방 압박에 강점이 있는 외국인 자원으로 공격진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고 전방에서의 볼 점유율이 안정적인 편이며, 무엇보다 김태환 감독은 광주 상무, 상주 상무, 김천 상무 등에서 K리그 1을 꾸준히 경험한 지도자로 K리그 2 내에서는 가장 경험치가 풍부하고 안정적인 전술 운영을 펼칠 수 있는 감독 중 하나고, 안산은 점유율보다 수비 안정에 집중하는 전술을 구사하며 역습 타이밍을 노리는 팀이며, 라파와 사라이바는 개인 기량은 뛰어나지만 팀 전술에 온전히 융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간헐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강수일은 활동량과 경험은 충분하나 마무리에서의 집중력 기복이 있는 자원이며, 그리고 이관우 감독은 이번 시즌 감독으로 첫 정식 데뷔를 치른 초보 지도자로 아직까지 전술 조합과 흐름 전환에서 완성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특히 경기 내 위기 상황에서 전략적 대응이 느리며 교체 카드 운용의 적절성에서도 의문부호가 남는다. 천안은 전방 공격 조합의 명확한 역할 구분과 수비 조직의 안정성, 그리고 김태환 감독의 노련한 전술 운용 능력을 바탕으로 안산보다 완성도 높은 경기 운영이 가능한 팀이며, 반면 안산은 이관우 감독 체제의 시행착오와 조직력 미비 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감독 경험의 깊이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